진원도 측정기에서 필터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UPR입니다. UPR은 Undulations per Revolution의 약자인데요. 회전당 파동을 의미합니다. 회전당 파동이라는 것은 진원도 단면 곡선에 포함된 사인파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 기계보다는 제조 공정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 부품이 특정 조건 하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회전당 이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이 파동이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UPR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4 UP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동이라는 단어는 굴곡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여기서 보면 1회전했을 때 이 굴곡의 수가 몇 개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굴곡의 요 각도 요것이 몇 도냐 라고 하면 360을 4로 나누니까 이것은 90도가 됩니다. 이런 UPR은 제조 공정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했고요.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공부한 것을 잠깐 기억해 보면 이런 실린더 블록에서 네 군데 볼트를 어떻게 조이느냐에 따라서 이 실린더의 구멍이 변형이 간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UPR을 분석을 하면 이 진원도 성분이 어떤 공정에 의해서 발생했고 또 이것을 개선을 하면 얼마만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중에 진원도 단면 곡선에 포함된 사인파의 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동의 각도가 120도였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360 나누기 120 하니까 3UPR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여기 사인파와 고조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3차 고조파 이것이 1회전에서 고조파가 3번이 반복이 돼서 여기서 1차, 2차, 3차에서 3차 고조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조파라는 의미와 UPR이라는 의미는 설명은 다르게 했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고조파 성분은 2UPR이다. 3차 고조파 성분은 3UPR. 그리고 4차 고조파 성분은 4UPR.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원주파장이라는 것은 기준원의 원주를 UPR로 나눈 값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이 컷오프 파동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터를 이용해서 성분을 분리할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체를 얘기할 때 이 체 이것 자체가 필터라고 한다면 이 체 망의 크기 요 망의 크기를 컷오프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 체망의 크기에 따라서 위쪽으로 걸리는 성분과 이 체를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성분이 이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 구분이 돼서 걸러지는 것이죠. 이때는 알갱이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진원도는 원주 형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동을 가지고 이 컷오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분을 분리할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이다. 그래서 기준 파동, 이것을 컷오프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UPR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회전에서 이런 굴곡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12개다. 그럼 이것은 12 UP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12차 고조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1회전 360도죠. 1회전 안에 12개의 사인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PR이 12개라는 것은 이 UPR 간의 간격, 한 UPR에서 다른 UPR까지 요 각도가 30도라는 얘기고요. 원주 파장이라는 것은 요 한 각도에서의 길이, 요것을 얘기하고요. 예, 여기 이 세타가 이게 3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진원도는 Rmax에서 Rmin 뺀 것이다. 여기 RONT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지난 학기 진원도 기준원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진원도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RONT는 토탈, RONV는 밸리, RONP는 피크,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진원도는 가장 큰 R값, 가장 작은 R값,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것이 진원도가 된다. 지금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회전당 파동수가 12개라고 하면 이것은 12 UP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2차 고조파, 이런 의미고요. 사인파가 12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조파 간의 간격, 이것은 360도를 12로 나누니까 3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진원도는 가장 큰 R값, 가장 작은 R값, 요 반지름의 차이값, 요것을 진원도로 계산한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준원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한 파동 간의 거리, 요 기준원에서의 거리, 요것이 원주 파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사인파와 고주파를 설명을 할 때 단면 곡선에 지금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기본파와 2차, 3차, 4차 고조파가 합쳐져서 이런 파형이 반복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 기본파에 이런 2차 고조파가 포함되는 거고요. 그 2차 고조파 위에 또 3차 고조파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 3차 고조파 위에 다시 4차 고조파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상이 나온 건데, 이것은 선형으로 펼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원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형상이 됩니다. 여기 3차 고조파, 7차 고조파, 50차 고조파를 가진 성분이 있다면 이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실제로 진원도 단면 곡선은 3차, 7차, 50차가 합쳐진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러한 진원도 단면 곡선이 얻어졌다 하면 이것은 이렇게 3차, 7차, 50차 고조파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차, 7차, 50차 고조파가 혼합된 이러한 진원도 단면 곡선에서 이제 진원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진원도를 계산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각각의 고조파에서 Rmax하고 Rminimum의 차이를 구해서 진원도를 구합니다. 3차 고조파에서는 요게 진원도 값이 되고요. 7차에서는 요 부분, 또 50차에서는 요만큼이 진원도가 되는데, 이것을 편의상 각각 10마이크로메트씩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차 고조파에서 10, 7차 고조파에서 10, 50차 고조파에서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가 계산이 됐다면 이것을 전부 계산한 요 진원도 단면 곡선에서는 세 번째, 일곱 번째, 50번째 고조파의 값을 전부 더해서 30마이크로메타가 이 진원도 단면 곡선에서 요게 진원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원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 석발기의 예를 들었을 때 이 석발기 채망이 있고 이 망의 크기가 있고, 그래서 이 망보다 적은 모래는 밑으로 빠져나오고, 이것은 모래였고요. 이 채의 구멍보다 더 큰 자갈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 걸리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필터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역 필터라는 용어를 쓰고 또 저역 필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고역 필터라는 것은 선택된 기준 파동 또는 기준 파장보다 작은 성분만을 평가하는 필터다. 이것을 고역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채망이 있고 이 채가 필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채망의 간격, 요것을 컷오프라고 했는데, 이 컷오프보다 더 작은 성분은 밑으로 빠지고 더 큰 성분은 위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컷오프를 통과하는 이 작은 성분, 여기서는 모래가 되겠죠. 이런 성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필터, 이것을 고역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택된 기준 파동보다 더 큰 성분만을 평가하는 필터, 더 큰 성분이라는 것은 컷오프보다 더 큰 것은 여기 걸려 있죠. 이런 자갈에 해당하는 이런 성분만을 평가하는 필터를 저역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역 필터를 사용하면 자갈은 무시하고 모래만 가지고 값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역 필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모래는 무시하고 자갈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필터의 특성이 있는 거죠. 마모 특성이나 마찰, 반사율, 윤활 특성 등과 같이 부품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역 필터를 사용하고요. 주로 표면 거칠기 필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공작기계의 성능이나 부품의 일부의 성능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역 필터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진원도, 이것은 저역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 시간에도 배울 텐데요. 파상도라는 것도 이 저역 필터를 사용합니다. 필터를 특성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고역 필터와 저역 필터가 있는데, 고역 필터는 주로 표면 거칠기 필터로 사용이 되고 저역 필터는 진원도와 파상도 필터로 사용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표면 거칠기 필터에 사용하는 고역 필터는 주로 마모 특성이나 마찰, 윤활, 반사율 이러한 부품의 성능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소음이나 진동과 같이 공작기계에 관련된 성능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는 저역 필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역 필터와 저역 필터 외에 또 한 가지 이제 밴드패스 필터라고 해서 대역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성분을 제거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크기와 이런 크기와 이런 크기, 이런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요것을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요 성분만 뽑아내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대역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원도 필터에서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좁쌀과 콩과 팥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이것을 구분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콩과 팥 이 두 가지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이 작은 성분을 걸러내는 이것이 고역 필터가 되고요. 이 큰 성분을 걸러내는 것이 저역 필터가 됩니다. 반대로 좁쌀과 팥을 분리해낸다고 하면 이것이 고역 필터고 이것이 저역 필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좁쌀보다 팥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팥이 저역 필터가 되는 거고요. 좁쌀이 고역 필터가 되고요. 또 콩과 팥을 비교를 할 때는 팥보다 콩이 크기 때문에 콩이 저역 필터가 되고 팥이 고역 필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콩과 팥과 좁쌀을 각각 분리를 한다고 하면 콩이 저역 필터가 되고 좁쌀이 고역 필터가 되고 팥은 대역 필터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컷오프를 콩보다 작고 팥보다 크게 주면 이때는 콩은 남고 팥과
좁쌀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두 개가 다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컷오프를, 그러니까 요 망의 크기죠. 여기서는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크게 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 팥은 여기에 걸리고 팥은 위에 걸리고 좁쌀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역 필터가 되고 저역 필터가 되고 대역 필터. 이 대역 필터라는 것은 콩보다 작고 좁쌀보다 큰 이 팥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내기 위해서 어떤 범위를 줘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만 골라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역 필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콩이 저역 필터고 좁쌀이 고역 필터고 팥이 대역 필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역 필터, 대역 필터, 고역 필터가 아니고 그 필터를 통과한 성분, 그 필터를 통과해서 추출된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역 필터와 저역 필터와 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UPR을 얘기할 때 UPR 값과 형상의 모양을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UPR 값이 크다. UPR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금방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이 3UPR, 7UPR, 50UPR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UPR인 경우에는 360도를 3으로 나누니까 이 요철 간의 간격, 한 파동 사이의 간격이 120도가 됩니다. 그리고 7UPR인 경우에는 한 파동의 간격이 51.4도, 그리고 50UPR인 경우에는 한 파동의 간격이 7.2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PR 값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 성분이 더 세밀하다, 진원도 형상에 포함된 성분이 더 세밀하다, 즉 더 많은 사인파의 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UPR 값이 작을수록 한 파동 간의 간격은 각도가 더 커지고 전체적으로 형상은 더 밋밋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을 반대로 UPR 값이 클수록 파동 간의 각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반대로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원도를 측정할 때 필터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상은 제거하는 기능, 또 가공 중에 나타나는 어떤 영향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 이런 것 때문에 진원도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파와 고조파, 그리고 UPR의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면 곡성에는 여러 성분들이 전부 혼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또 그것들이 합성돼서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UPR 값의 크기에 따라서 형상이 더 조밀해지는지 더 밋밋해지는지, 이런 개념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필터의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진원도 측정기 필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진원도 필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진원도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